안녕하세요. 1월 19일 새벽이고요. 저는 코르다노입니다. 지금 컨텐츠의 주제는 카르다노 보상 절차의 이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카르다노 최대 에이다 공급량은 450억 개입니다. 이 중에서 316억 개가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물량은 316억 개입니다. 이 물량은 카르다노가 일본에서 94.45% ICO 판매를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물량의 일부가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고요. 일본에서의 물량 아주 극히 일부가 또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동남아시아로 0.6%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와 일본의 이머고 혹은 그 당시에 일본의 어테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에이다를 완판했어요. 예.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리플 소송 사건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17년 7월에서야 ICO가 증권법을 준수할 것을 경고하는 조사 보고서를 2017년 7월에 발행했습니다. 예. 이 이후에 6개월 지나서 처음으로 조사 보고서를 발행해서 경고를 좀 했어요. 예. 그리고 2019년 4월 18개월이 또 지나서 디지털 자산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프레임워크 화웨이 테스트라고 하죠.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자꾸 증권으로 보려고 합니다. 2017년 7월은 그 이더리움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전통의 조직기구로는 블록체인 개발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자율형 조직기구 DAO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 이 자율형 조직기구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DAO를 위한 ICO를 했었어요. 근데 해킹이 발생했죠. 그래서 3,400억의 해킹을 도난당하고 나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제서야 ICO 이거 뭐지? 하고서 들여다봤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경고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이야기는 134억 개가 지급 준비금이라며 한 에포크가 5일이라며 5일 동안 우리 커뮤니티가 받는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절차죠. 예. 134억 개와 매 에포크마다 트랜잭션 수수료가 한 3,000개라고 미미하게 발생해요. 이것이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에포크에 보상팟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팟이라고 가상의 개념을 하나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의 0.2%랑 수수료 3,000개 더해서 보상팟에서는 통상 현재 3,900만 개의 에이다가 카르다노 재무부와 커뮤니티에게 분배가 돼요. 그래서 이 20% 800만 개를 재무부가 먼저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100만 개를 커뮤니티 위임자들과 운영자들이 놓아나 갖는 건데 3,100만 개가 커뮤니티가 지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중에 절반인 1,600만 개만 지급받습니다. 이 3,100만 개를 다 지급받으려고 그러면 완전 위임이 되어야 됩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316억 개가 완전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69%만 위임이 되어 있고 나머지 31%는 위임되지 않았죠. 그러한 이유로 미지급 보상이 발생하고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미지급 보상이 1,500만 개로 거의 절반입니다. 3,100만 개의 절반입니다. 이것이 다시 준비금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다음 에포크의 보상팟으로 0.2%가 여기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보상팟은 매 에포크마다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4년이 경과되면 이 보상팟이 4년 전보다 절반으로 감소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받는 보상액이 1600만 개가 받고 1500만 개는 다시 이 지급 준비를 돌려지는데 이 양이 생각보다 많죠. 그 이유는 완전 위임이 되어 있지도 않지만 또 하나 두세 가지 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풀 하나에 6,400만 개 위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운영자 보증금이 미미하게 들어가는데 운영자 보증금을 6,400만 개를 다 채워버리면 이상적인 완전한 보상 수령의 근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 풀이 보증금으로 한 6,400만 개를 채운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이 보상팟에서 재무부 수령하는 원천징수 이후에 3,100만 개를 다 커뮤니티가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소규모 풀 같은 경우는 위임이 20만 개만 딱 되어 있다. 풀 하나 20만 개 되어 있다. 그러면 3, 4개월에 한 개의 블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에포크는 다 종치는 거죠. 공으로 종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3,100만 개의 보상이 다 커뮤니티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 복잡하죠. 예.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고 매 에포크가 시작하기 직전에 복권 추첨을 해요. 무슨 복권 추첨이냐면 블록 생성 티켓 복권 추첨이에요.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지도를 갖고 왔어요. 요 지도를 갖고 왔고 요 양궁 원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궁 원판. 그리고 그 김순영 궁사 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쏴요. 근데 이 원판을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버려요. 러시아 있고 캐나다 있고 미국 있고 중국 있고 한국 있고 대만 있지 않습니까? 영토가 큰 나라가 아무래도 화살을 쏘면 화살에 이 러시아가 꽂힐 확률이 많겠죠. 근데 한 발이 아니라 5일 동안 블록 생성 티켓이 21,600개예요. 21,600개의 화살을로 쏴버리면 대부분은 러시아가 제일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중국, 한국, 대만 순이죠. 하지만 이 원판을 회전시키고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대만이 한국보다 블록 생성 티켓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대만이 러시아보다 더 블록 생성 티켓을 복권 추첨을 더 받을 일은 없는 것이고요. 미국이 미국보다 영토가 조금 더 큰 캐나다보다 블록 생성 티켓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판을 돌리고 화살을 쏘면 양궁 군사가 어떻게 러시아 여기 맞춰서 쏘겠습니까? 그리고 블록 생성 복권 추첨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작은 풀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지분이 큰 풀에 보다도 블록 생성 티켓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로보로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위임을 처음 시작하면 20일 후에 최대 20일 안에 보상을 받습니다. 16일에서 20일 사이입니다. 정확하게는. 풀을 변경을 한다 해도 보상은 끊기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최대 20일 후에 변경된 풀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 이전에는 변경되지 않은 풀로부터 보상을 끊기지 않고 받습니다. 본인의 개인 지갑에 1000에이다를 위임을 해서 계속 보상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10,000에이다를 추가했다 하면 이 또한 16일에서 20일 사이에 보상 물량이 반영돼서 보상으로 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20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해지를 하더라도 해지한 이후에 3번의 에포크 정도는 보상이 나옵니다. 이거 최대 20일입니다. 16일에서 20일. 끊임없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도 계속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에이다를 위임하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스테이크가 변하지 않는 블록체인 원장을 보존하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노동의 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에이다를 갖고 오고 그 지갑에서 풀을 선택해서 델리게이트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노드가 그 지분을 바탕으로 블록 생성 티켓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드가 블록 생성 티켓을 받으면 5일 동안 자기 순번에 해당됐을 때 해당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을 완전히 블록체인에다 새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여러분이 받는 보상이고 이것은 노동의 대가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일해서 받은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은 매 에포크마다 조금씩 감소하며 4년 경과 시에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비트코인처럼 4년마다 절반으로 싹둑싹둑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 에포크마다 스무드하게 그래프가 보상이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3, 40년 되면 고갈될 것 같지만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그냥 대충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냥 써놓은 겁니다. 일부러. 트랜잭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신규로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오면 스마트 컨트랙트 수수료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인지 무슨 수수료인지 신규 수수료가 또 나오면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커뮤니티가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언제 고갈될지 전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어떤 풀에게 위임을 했다면 그 풀은 한 에포크에서 여러분이 위임을 걸어서 그 합산을 하면 5천만 개의 위임받은 풀은 보통 35개의 블록을 생성합니다. 한 개의 블록을 생성할 때 보상이 1000개 발생해요. 그래서 35 곱하기 1000 하면 35,000개가 위임자 집단, 위임자들이 수령하는 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35,000개를 위임자들 지분에 비례해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트랜잭션 수수료라는 것이 현재 에다가 400원입니다. 이게 4만원, 40만원 뛴다고 하더라도 트랜잭션 수수료가 카르다노가 이 각종 파라미터로 이 트랜잭션 수수료 값을 정교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합의에 의해서 이 파라미터의 상수를 제어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수수료가 2만원, 막 3만원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실제로 몇만 원이거든요. 카르다노에서는 이 트랜잭션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몇백 개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이 노드의 환경 설정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세팅해서 노드 운용자에게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 노드 운용자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값이 정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카르다노 재무부가 20%, 3,900만 개의 20%인 800만 개를 매 에포크마다 원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이 값이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하지만 신규 카르다노 프로젝트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이것을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카르다노 에이다 가치가 뛰기 때문에. 또 같은 데 사용하지 않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커뮤니티가. 그리고 풀 포화점 현재 6,400만 개죠. 약 3개월 전에는 2억 1,000만 개였습니다. 한 개의 풀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위임받은 에이다 개수가 3개월 전에 2억 1,000만 개였는데 현재는 3분의 1에 줄어들어서 6,400만 개죠. 이것도 각종 파라미터로 다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카르다노의 블록체인은 정교하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